제주 산지와 남동부에는 대설경보가, 북부와 서부에도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밤새 많은 눈이 내리고 쌓이면서 오늘도 출근길이 쉽지 않겠습니다. 매서운 강풍에 기온도 영하로 떨어져서 채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하은 기자, 눈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제주 전 지역에 대설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지금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쌓인 눈으로 도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기온이 좀처럼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제주에서는 흔치 않은 풍경입니다. 대설 경보가 내려진 한라산에는 삼각봉에 80cm를 비롯해 벌써 1m에 가까운 눈이 쌓였습니다. 해안 지역인 성산에는 밤새 10cm에 가까운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도 제주 전 지역에 대설특보가 이어지면서 내일까지 산지에는 최고 30cm, 해안에도 1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많아 오늘도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강풍과 풍랑특보도 계속돼 하늘길과 뱃길은 오늘도 차질을 빚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만 항공기 150여 편이 결항돼 10,000명이 넘는 체류객이 발생했는데 금요일인 오늘까지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지면 공항에도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맞춰 제주 여행을 계획했던 관광객들은 물론 무트로 나가려던 제주 도민들까지 모두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까지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최고 30cm 이상의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한파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연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오늘 학교 등하교 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어제 긴급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폭설과 한파가 예상되는 토요일까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별 등하교 일정은 교육청 재난보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도 출근길 폭설을 대비해 오늘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노선버스 운행 차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새해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예산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 공사 등에는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등 일부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착공된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 공사 현장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정부 예산으로 41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164억 원만 편성했었습니다. 결국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81억 원이 증액돼 내년 예산은 24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도 4.3 평화공원 활성화와 섬지역 하수처리장 통합 원격관리,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과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등 13개 사업에서 215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과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조성 등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제주도가 요청한 국비 예산은 1조 8,5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8%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워낙에 긴축 예산이어서 증액 반영이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정부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그것이 가장 미흡한 것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한편 제주 제2공항 예산은 173억 원이 편성돼 환경영향평가 조사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3 희생자 보상금 2,262억 원도 편성됐고 전국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3천억 원이 편성되면서 제주 탐나는 전에도 일부가 배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제주 지역의 관광객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부진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내년에는 제주를 잇는 국제선이 늘어나고 내국인 관광객도 증가해 서비스업이 호조세를 보이지만 건설 경기는 여전히 위축될 거라는 경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지하상가. 지나가는 사람만 있을 뿐 물건을 사거나 구경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년 같으면 오전 10시부터 가게마다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했지만 요즘은 낮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게 문이 닫힌 곳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등이 크게 줄면서 관리비와 임대료 등을 내기에도 버겁습니다. 30년 넘게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된 거는 처음이야. 또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도 못 했었고요. 지금 진짜 이거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은 건 관광이 주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 중간폭은 2021년 2, 4분기 때 전년 대비 118만 명이 늘며 최고점을 찍었지만 올해 1분기 8만 명으로 떨어지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작년에 10.5% 성장한 반면 올해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금년도 이제 4월 이후에 그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타 지역보다 어떤 성장세가 좀 부진했고 특히 이제 어떤 서비스업 쪽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제주도는 민생 경제 안정과 소비 활성화,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1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크루즈를 통해서 10만 관광객이 이제 왔다면 외국 관광객이 왔다면 내년에는 100만이 예상되고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겠냐. 한국은행은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고 외국인들의 유입 여건도 국제선이 증편돼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 경기 부진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건설 경기는 여전히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낸 지 100일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불안 심리는 방류 직후보단 조금씩 잦아든 분위기지만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 등 오염수 여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메기와 갈치, 감섬동까지 먹음직한 생선이 좌판에 올랐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이 생선이 일본에서 온 건 아닌지 원산지를 꼼꼼히 따져 묻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측에서는 이걸 꺼린다고. 이거 어디서 잡아왔냐는 등, 오염 안 됐냐는 등 이런 것을 많이 문의를 해. 지난 8월 최초 방류 때보다 오염수에 대한 불안 심리는 조금씩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걱정은 있어도 식탁에 수산물을 아예 올리지 않을 수는 없어서입니다. 앞으로 더 오염수 배출이 더 심화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또 달라지겠지 상황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걸 못 느껴. 하지만 안전함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에도 상인들은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안 좋습니다. 시방 서울 같은 데서 자식들이 못 사 먹으라고 그러고 보내지 마라 그런다면 우리가 요 소매 식당 아니면은 먹는 데서는 배를 장사를 못 해요. 바다를 낀 지자체들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시민 불안을 해소하려 분주합니다. 여수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어업지도선에 실시간 해수방사능 측정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수집한 정보는 이번 주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횟수를 금년에는 작년 대비 2배가량 늘린 약 160회를 실시했는데요. 단 한 건의 방사능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까지 오염수 3차 방류를 마치고 내년 2월 말 다시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류는 오는 2051년까지 장기간 이어질 예정으로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검사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수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10대가 다른 곳에서도 불법 촬영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사건 수사 결과 남학생이 학교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과 길거리 등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또 일부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걸로 전해졌으며 피해자는 도민과 관광객 등 200명이 넘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평소보다 일찍 나오셔야겠습니다. 도로에 눈이 얼어서 일부 중산간도로는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고요. 빙판길에 눈발이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월동 장비를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중산간, 남부와 동부 지역에는 대설경보가, 북부와 서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산지에는 최대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3에서 8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중산간 지역의 많은 곳에는 10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구름대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오늘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또 주말까지 비는 5에서 2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눈비가 섞여 오면서 눈비가 얼어서 길이 미끄럽겠습니다. 보행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제주의 낮 기온 3도에 그치면서 예년 기온을 8도가량 밑돌겠고요. 주말까지 중산간 지역은 낮에도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는 성탄절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차차 누그러들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체감온도 모두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있는데요. 북부와 동부 지역 체감온도 영하 3도, 서부 지역은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3도, 서부 지역 4도, 남부 지역 5도에 그치겠는데요. 낮에도 체감상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섬 지역도 눈이 오다가 눈비가 섞여 내리겠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도 해상교통과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성탄절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해 노지감귤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노지감귤 도매시장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30% 높은 5kg에 10,000원에서 11,000원대를 형성해 1997년 감귤 가격 조사 시작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서울 가락시장 경매 현장을 방문해 새로운 감귤 품목을 보급하고 출하 물량 관리를 위해 상인단체와 대화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이도주공 1단지는 12층에서 14층 높이 14개 동에 886세대로 재건축되며 시공사는 포스코 ENC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120일 안에 조합원 우선 분양을 한 뒤 일반 분양을 진행하며 분양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훈 전 도의원이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 갑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동훈 예비후보는 관광객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건 더불어민주당 도지사와 도의원,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장 후보는 관광산업 혁신과 건설 시장의 합리적 구조 조정, 농어촌 활성화와 공기업 육성을 공약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한 도의원이 자녀의 돌잔치에 초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제주도청 공무원들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도의원 전원에게 주의해달라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제주도 의원 행동 강령 조례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되며 도의회 의장은 소명 자료를 받아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주 해녀 10명 중에 9명은 78살이 되어도 은퇴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올해 어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녀의 88.1%는 75살이 돼도 은퇴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고
이유는 86.4%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고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녀들이 생각하는 적정 은퇴 연령은 80살에서 85살 사이가 52.4%로 가장 높았고 해녀 활동의 어려움은 바다 환경 변화로 인한 자원 고갈이 70.5%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